한국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깊이 있는 전통은 따라오기 어렵겠죠. 그녀의 말은 점잖아 보였지만 그 속엔 교묘한 비난이 섞여 있었어요. 그녀의 말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텔을 둘러보세요. 에어컨, TV, 심지어 휴대폰까지 대부분 한국 제품입니다. 기술과 경제가 깊이 스며든 이곳에서 그 영향력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그는 여전히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진부하다 하셨나요? 그런데 그렇게 자세히 알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관심이 없었다면 그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실까요? 그녀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은 부드럽지만 그 의미의 강렬함은 그녀의 논리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콜린스라고 합니다. 캐나다 출신으로 토론토 대학에서 경제학과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후 현재 글로벌 무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저는 대학 시절부터 세계 경제와 국제관계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졸업 후 자연스럽게 무역업에 발을 들이게 되었죠. 입사 후 아시아 시장을 맡게 된 저는 수년 동안 여러 나라를 오가며 다양한 바이어들과 협력해왔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맡고 있는 주요 업무는 주로 한국, 일본, 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한 협력과 무역을 담당하는 것이며 이는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전공을 살려 글로벌 경제 흐름을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각국의 문화와 비즈니스 관행을 직접 체험하며 저의 경력을 쌓아가는 것이 매우 보람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방콕의 한 고급 호텔에 와 있어요. 아시아 무역의 중요한 거점 중 하나인 태국에서 현지 파트너와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미팅은 향후 저희 회사와 아시아 시장 간의 협력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리였고 저는 준비된 마음으로 호텔에 도착했어요. 미팅을 앞두고 있는 파트너 중 한 명은 바로 이선호 씨입니다. 그와는 이미 여러 번 비즈니스 미팅을 가졌고 그의 전문성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선호 씨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무역 전문가로 그는 저와 같은 글로벌 무역 회사에서 아시아 시장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의 가장 큰 강점은 뛰어난 외국어 실력입니다. 한국어는 물론 영어와 일본어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그는 여러 나라의 바이어들과도 막힘없이 소통하며 국제적인 감각을 발휘해 협상을 이끌어 나갔어요. 우리는 주로 영어로 대화를 나누지만 그는 일본인 바이어들과 회의를 할 때면 완벽한 일본어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이러한 이선호 씨의 언어 능력은 단순한 업무 처리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나라의 문화와 감정을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가며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탁월한 능력을 지녔어요. 무엇보다도 이선호 씨는 매우 논리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일을 진행하더군요. 그와 함께 일하는 동안 저는 그의 완벽한 준비성과 계획을 매번 감탄하곤 했어요. 그의 논리적인 사고방식은 미팅 중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어요. 또한 그는 언제나 상대방을 존중하며 예의를 갖추는 매너 좋은 비즈니스맨이었어요. 특히 그는 외모까지 출중한 편이라 어디에서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과 단정한 외모는 그가 비즈니스 현장에서 돋보이는 이유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진정한 매력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인품에서 나왔습니다. 몇 번의 업무 협약을 해보고 저는 이선호 씨와 함께 일하는 것을 항상 즐겁게 생각했어요. 오늘도 역시 이선호 씨와의 미팅은 매우 중요한 자리였어요. 방콕은 아시아 무역의 중심지 중 하나로 이번 미팅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우리 회사와 아시아 시장 간의 협력 관계는 한층 더 견고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이 미팅을 위해 더욱 꼼꼼히 준비를 했으며 시간보다 일찍 호텔에 도착해 로비 카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팅 시간을 기다리며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호텔 로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갔고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여성이 보였어요. 그녀는 당당한 자세와 화려한 옷차림으로 자연스레 주위의 시선을 끌었고 그녀의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목소리조차 또렷하고 자신감이 넘쳐 잠시 그쪽으로 눈길이 갔어요.
그녀는 영어로 주위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말투에는 점잖으면서도 은근한 냉소가 묻어있는 게 느껴졌어요. 한국이 요즘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다지만 그들의 문화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자랑하는 한류도 결국은 단지 유행일 뿐 우리 태국의 깊은 문화와 전통을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경제적으로 성공한다고 해서 그들이 진정한 상류 사회에 속할 수 있을까요? 저는 K-팝 아이돌 문화가 기계적으로 복제된 것처럼 보이는 데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또한 한류 드라마를 보면 매번 비슷한 소재의 막장 드라마, 불륜, 비현실적인 복수 등이 반복되고 권선징악이 명확한 결말이 너무 진부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이지 않고 오로지 아름답고 멋진 휴머니즘을 추구하는 스토리는 세상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멀죠. 그녀의 발언은 겉보기에는 교양 있고 논리적인 것처럼 들렸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 그 속에는 한국의 성공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특히 그녀는 태국 상류층으로서의 특권 의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근처에서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녀가 아마도 태국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인물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의 최근 경제 성장과 한류의 세계적인 성공에 대해 그녀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보였고 자부심에 상처를 입은 듯한 발언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근처에 있던 호텔 직원에게 살짝 물었어요. 저분은 누구신가요? 직원은 혹시나 하며 낮은 목소리로 귀뜸했어요. 직원은 플로이 비수티퐁이라고 하며 태국의 명문가 출신으로 이 호텔 VIP 고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상류층 인사들 사이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직원의 간단한 소개를 듣고는 그제서야 저는 그녀가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플로이 비수티퐁이라는 이름은 저에게 낯설었지만 그녀의 배경과 태도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녀의 출신 성분을 어느 정도 알고 나서 다시 그녀의 대화에 귀를 기울여 보니 플로이 씨는 여전히 한국을 정중하게 평가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 그 속내는 교묘하게 한국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발언이 대부분이었어요. 플로이는 계속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더군요. 한국의 기술 발전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오래 갈까요? 태국은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쌓아온 지혜가 있습니다. 기술은 언제든 복제될 수 있지만 전통과 문화는 따라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한국은 태국 같은 나라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지 않겠어요? 플로이의 발언은 겉으로는 객관적인 평가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속마음은 한국의 성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와 태국 상류층으로서 자신이 속한 사회적 위치를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말 속에는 자신이 한국과 같은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위 계층에 있다는 전형적인 특권 의식이 묻어 있었어요. 그녀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었는지, 한류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지에 대해 인정하는 척하면서도 그 깊은 속에는 자신이 태국의 상류층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 서려 있었어요. 그녀의 말과 태도는 한국이 겉으로는 발전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코 태국 상류층이 사회적 위상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 보였어요. 그녀의 발언을 들으며 저는 플로이 씨의 태도가 매우 고급스럽게 포장된 비하임을 느꼈어요. 마치 우아한 겉모습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시기심과 질투심이 보이는 듯 했어요. 그런 묘한 감정과 색다른 상황 속에 이선호 씨가 왔고 저는 느낌상 아무래도 논리적인 그와 태국 여성과 팽팽한 설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어요. 때마침 이선호 씨가 카페에 들어서며 저를 발견하자 익숙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정중하게 고개를 살짝 숙인 뒤 바로 제 앞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플로이의 목소리가 여전히 카페의 공기를 가르며 이어졌어요. 그녀는 마치 의도한 듯 한국에 대한 발언을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이 참 빠르게 성장했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인정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장 속도는 너무 빠르다 보니 내실이 부족해 보입니다. 깊이 있는 문화나 전통을 바탕으로 한 나라와는 다르니까요. 태국은 세월과 역사를 통해 얻은 지혜가 있지만
한국은 그걸 가질 시간이 없었겠죠. 플로이의 발언은 여전히 겉으로는 점잖았지만 그 속에는 한국의 발전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엿보였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불편함을 느꼈지만 그 순간 이선호 씨의 표정도 살짝 변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유지했던 이선호 씨가 플로이의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더니 다시 저를 바라보았어요. 잠깐 양해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라 씨? 그는 낮은 목소리로 저에게 양해를 구한 뒤 차분한 걸음으로 플로이가 있는 쪽으로 다가갔어요. 선호 씨는 플로이 앞에 서자 가볍게 허리를 숙여 매우 정중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방금 들었던 한국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해 더 나눌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조금 전 한류와 한국 경제에 관해 말씀하신 부분이 매우 흥미로웠거든요. 이선호 씨의 차분한 목소리와 우아한 태도에 플로이 씨는 순간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 매너 좋은 잘생긴 남성의 등장에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주위를 의식하며 교양 있는 미소를 띠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아, 물론입니다. 여기에 잠시 앉으세요. 한국에 대한 제 설명이 흥미로우셨다니 기쁩니다. 이선호 씨는 자리에 앉으며 플로이를 정중하게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차분히 몸을 바로 세우고 주변의 관심을 의식한 듯한 표정으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솔직히 한국의 발전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경제를 일으키고 전 세계적으로 한류라는 문화 현상을 만들어낸 것도 대단합니다. 하지만 플로이 씨는 말을 멈추고 잠시 미소를 짓더니 그건 어디까지나 숫자와 일시적인 문화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을지 몰라도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나라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진 깊은 문화적 유산을 한국이 따라잡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멀지 않을까요? 그녀의 발언은 칭찬인 듯 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한국의 성장을 경계하고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어요. 단기간의 경제 성장과 한류 열풍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축소하며 태국처럼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는 쉽게 따라올 수 없다는 뉘앙스를 교묘하게 덧붙였어요. 그 말 속에는 자신이 속한 태국 상류층의 특권 의식과 한국에 대한 미묘한 열등감이 엿보였고 저는 이선호 씨가 어떤 대답을 할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이선호 씨는 플로이의 발언을 듣고 잠시 미소를 머금었어요. 그리고는 이내 차분하게 발언을 시작했어요. 태국의 오랜 전통과 역사는 정말 존경받을 만합니다. 수백 년에 걸친 문화적 유산은 그 자체로 큰 자산이죠. 하지만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변화하고 발전한 국가입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교육과 기술에 집중해 경제적 성장을 이뤘고 그 과정에서 글로벌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넓혀왔어요. 특히 한류의 확산은 단순한 문화적 현상이 아니라 한국의 창의성과 끊임없는 혁신이 바탕이 된 결과입니다. 플로이 씨는 선호 씨의 이야기를 조용히 경청하며 이내 답변을 했어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한국이 교육과 기술을 통해 이뤄낸 성장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태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할 것이 많지요.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며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바로 발언을 하더군요. 한국의 눈부신 성장을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역시 문화적 깊이입니다. 경제 성장은 눈에 보이는 성과지만 문화와 전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태국은 수세기에 걸쳐 이러한 문화적 뿌리를 깊게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하는 자산이죠. 플로이의 한국의 성장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태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이 가진 독보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쪽으로 대화를 유도하려 했어요. 이선호 씨는 플로이 씨의 말을 차분하게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매우 신중하게 말을 꺼냈었어요. 플로이 씨께서 말씀하신 태국의 전통과 역사 그 중요성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깊이는 확실히 놀라운 것이죠. 다만 저는 현대사회에서 기술과 경제적 발전이 갖는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호텔에서도 한국의 기술이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플로이 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선호 씨를 바라보더군요. 이선호 씨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호텔 객실 안에 있는 전자기기들부터 살펴볼까요?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까지 모두 한국산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LG 에어컨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성능을 인정받고 있죠. 이 호텔에 머무는 동안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것도 이러한 기술 덕분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호텔에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나 직원들이 들고 다니는 휴대폰, 심지어 커피 머신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기술은 이미 태국의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그저 한국 내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플로이 씨가 지금 사용하는 스마트폰조차 삼성 제품일 가능성이 높죠. 이선호 씨의 논리는 구체적이었고 태국의 일상과 한국의 기술이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듣고 있던 플로이 씨는 선호 씨의 논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어요. 이선호 씨는 계속해서 말을 했어요. 플로이 씨께서 조금 전 한국 드라마가 진부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드라마의 내용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다는 건 적어도 몇 편은 보셨다는 뜻 아닐까요? 정말로 관심이 없었다면 그 줄거리를 그렇게 자세히 아실 수는 없었을 겁니다. 선호 씨가 의외의 말을 하자 플로이 씨는 잠시 당황한 듯한 표정이 보였어요. 한국 드라마는 단순히 유행을 타는 가벼운 오락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가족, 사랑, 정의, 사회적 갈등 등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들이 담겨 있죠. 그 이야기들이 진부하다고 느껴질지 몰라 그런 이야기에 공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단순히 몇 년 유행하고 사라질 것이라면 이렇게 세계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을까요? 이선호 씨는 플로이 씨에게 묵직한 발언을 던졌어요. 그는 한류가 단지 한때의 유행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메시지와 창의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짚어내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호텔을 비롯해 태국의 많은 장소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가 점점 더 깊이 스며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태국의 젊은 세대들이 왜 그렇게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에 열광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그들은 단지 최신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느끼는 진정성 그리고 자신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열광하는 것이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따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호 씨의 말은 한국이 단지 경제적으로 성장한 국가가 아니라 그 성장이 전 세계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호텔에 있는 에어컨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냉방 기술을 제공하는 LG 제품이죠. 덕분에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결국 한국의 기술이 플로이 씨의 일상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로이 씨는 여전히 차분한 척 하더군요. 그녀는 선호 씨의 논리적인 반박에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는지 조용히 찻잔만 보고 있었어요. 아마도 자신이 자부심을 가졌던 논리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며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 보였어요. 선호 씨는 덧붙여서 말을 했어요.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기술력은 더 이상 숫자나 통계로만 설명될 수 없는 것이죠.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창의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와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 시대에서 한국의 성장과 그 영향력을 단순히 경제적 수치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호 씨의 차분하면서도 논리적인 설명은 플로이의 자부심을 조용히 무너뜨렸습니다. 플로이 씨는 그의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인정이 주는 불편함을 애써 감추고 있더군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으려는 듯 표정을 고치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려 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좌절감과 당혹감이 섞여 있음을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성장에 대해 제가 조금 얕게 본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겸손한 척하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 목소리 속에는 자신이 더 이상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다는 좌절이 묻어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이선호 씨를 마주할 수 없었고 그가 내놓은 구체적인 사실과 명확한 논리 앞에서 무언가 말을 이어나가려 했지만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그녀는 조금 더 체면을 지키려는 듯 서둘러 주위를 둘러보며 자리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곧 다른 약속이 있어서 오늘 대화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이야기를 나눠보죠. 그녀의 말은 겸손한 듯 보였지만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는 태도가 뚜렷해 보였어요. 그녀는 당황한 표정을 숨기려 했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몸을 급하게 일으키는 모습에서 분명한 감정의 혼란이 엿보였어요. 부끄러움과 좌절감 그리고 억누른 분노가 섞인 표정은 그녀가 이 자리를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더 이상 자신의 자존심을 지킬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말이죠. 플로이 씨는 서둘러 자리를 떠나며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선우 씨는 그녀가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플로이 씨가 자리를 떠난 후 저는 조용히 이선우 씨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를 이끌었어요. 논리와 예의를 모두 갖춘 그의 태도는 그저 상대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 나라의 성장을 자부심 있게 설명할 줄 아는 진정한 비즈니스맨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단순한 논쟁 이상의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이선우 씨는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대표하며 그것이 세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실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과 태도 속에서 한국이 이룬 성과와 미래를 엿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 역시 더 큰 감동과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더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가 심하니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